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나스닥만 소폭의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날 3대 지수는 엇갈리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자, 이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줬던 것이 악재가 됐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밀려 내려간 것도 역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나스닥이 올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텐데요. 연준의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나스닥만 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시가총액 2위인 엔비디아가 무려 4%대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 혼자 갔다라는 것이 옥의 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종목이었었죠. 이 보잉입니다. 아직 노사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잠정안이 나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피해주들만 묶어봤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제약이라든지 건설, 전방위적인 하락이 나와줬고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6가지 뉴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산 얘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두산 밥캣이 로보틱스 자회사로 재추진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합병 비율이었었는데요.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물산의 컨소시엄이 튀르키예에서 2조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G2파워가 미국의 파이브스톤과 함께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기대 이하이지만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는 낮아진 원자재 가격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정책적으로 전기값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그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운영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촌 F&B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종목들 중에서 11개 업종 중에서 10개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광범위한 하락을 보여줬고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자극을 받았고 금리 민감 업종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의 20%나 이번 주에 실적을 쏟아낼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트럼프 키워드를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화가 강세를 받았다라는 게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할 확률이 과반을 넘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정치 전문 업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2%로 해리스 부통령 48%를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분석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제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때 69,487달러대까지 오르게 되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로리 로건 총재와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두 분의 의견이 있었었는데요. 우선 로리 로건 총재는 중립 성향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분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연준의 더욱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에 무게가 실린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디게 연준의 목표치를 향하고 있고 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향후 분기에는 더 느린 속도의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려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실제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엔비디아 홀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4.1%나 상승하면서 143달러대 거래를 마쳤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시총이 3조 5,880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3조 4,740억 달러까지 쫓아붙게 되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테슬라 이런 주요 고객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름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AI 칩 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65달러를 처음에 불렀었는데 19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좋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엔비디아가 급등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쨌든 0.1%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볼 텐데요. 장중에 좀 밀렸지만 그래도 좀 말아 올리면서 1.8% 내린 1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효율이 중요한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온큐 같은 종목은 이날 두 자리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98%, 그래서 주당 14달러 76센트 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었던 대표 종목 보잉입니다. 지금 노조와 싸움을 한창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약간은 합의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 합의와도 도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합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는 보잉인데요. 이날 3.1% 오르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1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는 종목들도 이날 전방위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약, 건설, 주택 인테리어, 그리고 리츠 금융,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약 쪽에서 일라이 릴리입니다. 1.2%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9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